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의혹이 과연 불법인지 선관위에 물어봤죠. 청와대 질문에 선관위는 불법이라고 답을 내놨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결국 물러났습니다. 임명 18일 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른바 드루킹 댓글 논란 사건은 진실 공방이 갈수록 거센데요. 경희대 노동일 교수 김광선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노 교수님, 일전에 청와대가 선관위에 이거 불법이냐 유권에서 의뢰한 게 청와대 출구 전략 같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누구나 다 예상했던. 맞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누구나 다 뭐 그렇게 예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인사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가 결국 물러나는 과정을 보면 되게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고요. 이게 뭐 위법이냐 아니냐 이걸 보다는 사실은 자신이 의원 시절에 그렇게 질타하고 비판했던 그런 걸 본인이 그대로 했다.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이 납득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면 뭐 시간 문제였다고 봐야 되겠죠. 선관위 판단을 좀 볼까요?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이제 후원금으로 기부한 겁니다. 그죠? 네, 5천만 원. 네. 임기 말에 5천만 원을 더 미래연구소에 후원을 한 건데 선관위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질의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가장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바로 후원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기를 앞두고 자신이 받은 후원금의 한 5천만 원을 더 미래연구소에다가 기부를 했는데 지금 공직선거법 113조에 보면 말이죠. 자기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비례대표 자체는 선거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선거구 자체는 지금 법상 보면 이제 전국을 다 선거구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제니까 종전에 회비를 한 20만 원씩 냈는데 네. 20만 원 회비를 이상에 내게 되면 이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이미 그 김기식 전 의원이 의원 시절에 질의했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 입장에서는 그때와 다른 의견을 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그 후원금 남았던 후원금을 더미래연구소에 기부를 하고 그렇게 기부한 돈이 또다시 김기식 전 금감원장에게 상당 부분 돌아왔다는 점이 그 부분이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현재 선관위가 그걸 위법으로 판단한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혹시 이제 그 더미래연구소장으로 갈 예상을 하고 그와 같이 해서 결국 그게 이제 셀프 후원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건데 이 자체는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본인이 더미래연구소장으로 갈 걸 예상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참 도덕적으로 비판받아야 마땅할 일이고요. 그리고 더미래연구소가 그 이전에 그 소장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는데 김기식 의원이 소장으로 취임하고 나서부터 월급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더 비난 여지가 크지만 현재로서는 그 자체를 위법이라고 볼 만한 소지는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관련해서 우상호 의원 말은 당시에 이제 한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더 미래연구소에 돈을 모았고 공교롭게 김기식 의원이 이제 낙선을 하니까 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국회에 들어왔는데 그럼 이제 낙선한 사람이 그 연구소에 있으니까 거기 소장하소 이렇게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소장했으니까 돈도 있으니까 급여를 주기 시작한 거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짜고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우상호 의원의 이제 네. 얘기해 보자면 우상호 의원 자신이 그 주도를 했고 그 미래연구소 만드는데 네. 주도를 했기 때문에 김기식 그 전 의원이 이걸 전 원장이 주도한 것처럼 알려진 것도 잘못 알려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신이 소장을 될 것을 예상해서 그와 5천만 원을 기부했다. 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김 변호사님 어찌됐건 선관위가 5천만 원 그렇게 이른바 셀프 후원한 건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사도 받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위법이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은 시효가 6개월이에요. 그래서 선거 기간 동안 행해진 것은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으로부터 6개월이고요. 또 선거 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이제 선거법 위반은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6개월이 공소시효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피감기관의 돈을 가지고 해외를 출장을 갔는데 네. 출장 간 돈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거겠죠. 항공비
아니면 체류와 관련해서 사직으로 쓴 돈 네. 이런 것은 사실은 정치 자금이 충분히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성관이도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죠. 정치자금 수수로 볼 수도 있다. 네. 그런데 명확하게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것은 아마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관계 굉장히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법부에 이 공을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자막에는 공직선거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여쭤보는 건 지금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 간 처음에 논란이 됐던 부분. 근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그때 청와대에서는 다시 확인해서 그때는 민정라인이 다시 확인해 봤더니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관위는 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그 야당이 김기식 전 원장을 고발한 것 중에 하나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임에도 있지만 뇌물죄이거든요. 뇌물죄. 이 부분을 뇌물로 본 것이라 알고 있는 거죠.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피감기관이 돈을 내서 이렇게 피감기관의 국회의원은 막강한 영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직무 관련성 대가성 다 인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럴 소지도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 이제 그 선주협회 돈으로 해서 국회의원들이 여행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었는데, 근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면서 선관위 기관처럼 그 목적이라든지 형태라든지 그래서 누가 주도를 했는지 하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게 정치자금에 해당하느냐 하는 걸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청와대가 질의한 것은 이런 김기식 전 원장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피감기관 돈으로 국회의원들이 해외여행을 간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추상적인 부분은 사실 선관위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이 아닐 수도 있고 라고 하기 때문에 선관위에 애매한 그렇게 답변을 한 거죠. 네. 예. 김기식 전 금감원장 본인의 SNS에 사퇴를 하지만 선관위의 판단을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바로 이것인데요. 선관위의 판단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지난 2년 동안 문제 제기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법률적 밝혔습니다. 다툼과는 별개로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거 김기식 원장이 거취와는 관련이 없이요. 법적으로 좀 따져볼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게 바로 이제 그 5천만 원 기부가 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113조 보면 그 취지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적용하려는 겁니다. 선거구민과 관련된 이런 개인이나 단체에다가 이제 기부하면 문제된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김기식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전체 기부를 할 수가 없다. 이러면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본인이 그 김기식 원장이 전 원장이 예언한 것처럼 2년간 선관위가 어떤 문제가 없었다는데 19대 국회 이후에 회계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선관위에서 문제를 삼았거든요, 이 부분을. 삼았다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네. 그 이전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었고. 그러면 그때 문제가 됐다면 이걸 검찰에 고발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런데 그때는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지금 와서 이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위법이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기식 원장의 사퇴는 저도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조금 따져볼 만한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정치권에서도 이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사표 수리에 대해서 입장이 명백하게 갈립니다. 보시겠습니다. 김 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거리로 삼은 피감기관 비용의 해외 출장, 정치자금 지출 행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합시다.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국회에 보다 엄격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사검증 실패 말고도 대통령 잘못 모신죄, 내각무시 등 대통령의 비서로서 사퇴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야구로 따지면 이미 삼진 아웃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또한 조국 민정수석보다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앞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맑은 눈과 큰 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말로가 보입니다. 개미 구멍에 둑이 무너지듯이 문재인 정권이 몰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그토록 적폐라고 욕하던 박근혜 정권과 똑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데칼코마니입니다. 친문은 친박의 데칼코마니입니다. 네, 여당은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 출장 간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어제 글이 올라왔는데요. 네, 벌써 15만 명? 네, 15만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의 이제 검증의 문제점도 당연히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 검증의 문제점도 뭐 당연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뭐 야당이 하는 역할이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김기식 전 의원의 문제되는 것이 이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피감기관에 돈을 받아서 외유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국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지난번에 청와대에서도 발표했다시피 뭐 197개, 국회의원 197명이 이런 식으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야당이 그러면, 조금 더 많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수재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치 후원금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 부분이 이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치 후원금을 받고 나면 그걸 나머지를 국가 귀속을 시켜야 하는데 이걸 자꾸 뭐 자기와 친인척 관계에 있더랄지 뭐 자기하고 뭐 친분 관계에 있는 데다 이걸 기부를 하잖아요. 그럼 결국 정치 후원금을 국고에 귀속하게 하는 취지를 갖다가 굉장히 몰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김기식 전 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청와대나 정부에 있어서 검증 문제도 있지만 국회가 좀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회가 개혁하고 혁신하고 그런 데 있어서 변곡점이 돼야 하고 반드시 인식도 달라져야 하고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이제 청와대가 검증을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다시 검증했더니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일단 그 부분 들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서 4월 6일부터 9일까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혹이 제기된 해외 출장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결국 책임론이 야권에서는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에게 몰리고 있거든요. 조국 민정수석이 뭐 검증의 총책임자니까요. 최종 책임자니까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청와대에 얘기한 것처럼 비서실장의 지시로 민정수석이 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혹 제기가 부당하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과연 과거 그 얘기하신 뭐 더미래 연구소라든지 이런 연구 활동을 같이 했고 계속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여러 차례 같이 뭐 이른바 참여연수도 같이 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친분 관계가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있는 걸 방해하지 않았는가 싶은 분위기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예를 들자면 뭐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김기식 전 원장은 사표를 내고 했으니까 이제는 그 국회의원을 전수조사하자 하는 것이 이제 물타기가 아닌 돼 있으니까 김 변호사 얘기처럼 절대적으로 이런 사건을 겪고 나면 제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 제도 개선을. 분명히 청와대에서도 얘기할 때는 조금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공무로 출장 갔고 누구나 다 했고 국회의원들. 김기식 전 원장이 그때 초선 의원이었는데 네. 무슨 본인이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겠습니까? 남들 다 하는 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피감기관 돈으로 국회의원들이 여행 가든지 뭘 가든지 공무로 출장 가든지 뭐 하는 것은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의원 차원에서 못한다 그러면 행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피감기관이 앞으로 국회의원에게 후원하지 마라. 아, 그렇군요. 여행 가지 못하게 네. 여행 경비 되지 마라 네. 하는 걸 대통령이 지시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걸 행정부 차원에서 제도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 네. 법을 입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들까요라는 질문을 못 만들죠. 질문하려고 했는데 네. 행정부에서 할 수도 할 수 있겠군요. 있습니다, 당연히. 네. 피감기관 앞으로 그런 데 하면 안 된다. 네. 하고 제도를 만들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드루킹 사건하고 김경수 의원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사진 2장 준비했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 사진 두 분의 지금 정치권 상황을 상징하는 사진입니다. 왼쪽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라는 거고요. 민주당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 뒷배경을 보시면 제발 일 좀 합시다.
두 분의 느낌을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일단 자유한국당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국정농단 이후에 저게 공식적으로 반성하는 저런 문구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문구가 원래부터 좀 나왔으면 좋은데 이번에 김기시 감독원장이랄지 지금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진정한 반성이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그런 문구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제 제발 일 좀 합시다. 저 부분은 사실 뭐 여당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김기시 전 원장이 됐죠. 전 원장에 대해서 어떤 사임까지는 굉장히 좀 매끄럽지 못했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걸 법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결단을 해야 할 문제라고 보거든요. 결국 선관위의 어떠한 판단을 빌려서 사임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비정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씁쓸하죠. 뭐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 웃을 수도 없고 참 이거 씁쓸한데 저렇게 했던 것 과거 여당 야당 교체되면서 늘 봐왔던 풍경이에요. 사실은 네. 야당이 속된 말로 발목 잡고 여당은 일 좀 하자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제 보수 진보 진보 보수 또 보수 진보에서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이 생각 이제는 여야가 좀 역지사지할 수 있는 시기가 됐지 않나 싶어요. 여당은 야당 시절 생각 좀 하고 야당은 여당 시절 좀 생각해서 뭔가 좀 정치적으로 타협해 나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직도 좀 우리가 멀었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른바 드루킹 사건. 네. 드루킹이라고 불리는 김모 씨 등 3명이 조금 전에 검찰에 기소가 됐죠. 혐의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뭐 구속해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혐의 자체는 그거죠. 이제 1월 17일 자정, 1월 18일 새벽까지 해서 이제 정부에 대한 비판. 그 당시에 이제 아이스하키 팀과 관련된 단북 단일팀에 대한 이제 비판글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추천과 공감 조회수를 이제 매크로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혐의죠. 이 자체는 이제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걸로 봐서 이제 업무 방해로 단순히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네. 이 범죄 사실은 뭐 그렇게 아주 안 좋은 범죄긴 하지만 여론 조작 이런 혐의가 아니고 업무 방해가 그렇죠. 되거든요. 업무 방해인데 네. 사실 이건 시발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소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1월 17일, 18일 날 정부 비판 댓글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것이 추후에는 그 전 또 아니면 아주 오래전부터 선거와 관련되랄지 아니면 일반적인 여론에서 이제 조작을 했는 부분이 지금은 이제 수사를 들어가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고 이제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는 추후에 이제 소급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자, 드루킹 일당이 어찌됐건 이렇게 뭐 조직적으로 댓글 관련 또 추천수를 막 높여준다든지 하는 일을 해오면서 김경수 의원과 알게 됐고요. 뭐가 어긋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가성으로 해서 인사청탁을 했고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민주당 또 청와대에 불리한 댓글을 쓰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댓글 조작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댓글을 올릴 때 김경수 의원이 어느 선까지 개입했느냐 이 부분이 제일 핵심 같아요. 바로 그 점 아니겠습니까? 핵심적인 부분인데 아직은 공방만 벌어질 뿐이지 네. 현재로서는 김경수 의원이 언제부터 관여했고 어느 정도 관여했고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김경수 의원만이 그랬는지 또 다른 사람들도 그랬는지 아니면 민주당 차원의 조직이 좀 개입이 있었는지 이런 것은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기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보면 김경수 의원이 계속해서 2번이나 기자회견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드루킹의 존재를 인정했고 만났다는 사실도 인정했고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 이제 드루킹이 그래서 어떤 오사카 총영사를 추천하는 인사청탁을 했는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이후부터 돌변해서 이와 같이 반정부적인 댓글을 계속해서 올리는 네.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김경수 의원 얘기처럼 자발적으로 도와주려고 했고 그래서 그냥 본인은 그에 대해서 소극적으로만 관여했을 뿐이다. 이렇다면 과연 그런 사람의 인사청탁을 굳이 청와대까지 자신이 올릴 필요가 있었느냐. 그것은 의문이 남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네. 어느 정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기 때문에 네. 그런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것을 인사청탁을 청와대에 전달한 그런 사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은 지금 가고 있지만 네. 과연 김경수 의원이 뭐 대선 때 이런 조직을 조직적으로 뭐 운영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밝혀진 바가 없는 거죠. 네. 네. 경찰은 하여튼 3천여 개 정도의 기사 정보를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이제 수시로 보고하듯이 했고, 하지만 김경수 의원은 뭐 이런 문자를 잘 읽어보지도 않았다.
다 확인된 건 아니다. 뭐 이런 게 경찰의 입장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자, 이제 저 드루킹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저 조직적으로 댓글을 올리고 추천수를 조작하면서 김경수 의원에게 이제 3,000개나 되는 기사 URL을 보내면서 이제 주소도 보내고 자, 저희가 이렇게 추천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는데 김경수 의원이 이제 의례적으로 본인 말은 고맙습니다. 뭐 수고하시네요. 이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드러나지 않은 댓글 중에 만약에 뭐 이런 기사도 좀 추천수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아니고 그렇죠. 공범이 되는 공범이 거죠. 될 수 있죠. 근데 네. 아마 저 115개 정도 문자를 일방적으로 보내고 네. 이제 URL 이제 주소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사 주소. 네. 그걸 3,000개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마 올 3월로 아마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김경수 의원하고 그다음에 누르킹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을 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제일 중요한 핵심은 과연 김경수 의원하고 둘과의 관계가 어땠느냐. 그 연관성의 깊이가 제일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2016년 11월, 그러니까 대선 전에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 만난 다음에 어떤 댓글이랄지 그런 공작하는 걸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사실 이 드루킹이라는 이거 유명 블로거 파워블로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댓글을 달고 공감을 달았느냐. 그렇지 않고 이 매크로랄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걸 김경수 의원이 알고 있었느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단순히 대선 전에 만나서 좀 부탁을 하고 그냥 그렇게 끝났다고 한다면 뭐 법적으로 별 책임이 없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고 계속 뭐 출판사에서 만났다랄지 의원회 가서 만났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뭐 야당에서 공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빌미를 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고 있었느냐도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네. 그 논란이 거세지자 김경수 의원이 어제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김 의원은 드루킹이 대선 이후에 인사 추천을 하고 싶다면서 의원회관을 찾아왔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오사카 총영사로 한 분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경력을 보니까 대형 로펌에 계시기도 하고, 그다음 일본의 유명 대학 졸업자이기도 하고 해서 뭐 이런 전문가라면 그러면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전달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그 이력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 오사카 총영사라는 자리는 이게 그 일반 영사와는 달라서 규모도 크고 그래서 좀 최소한 정무적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외교 경력이 있는 분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모자라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의원이 실제로 이 사람을 청와대 추천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드루킹이라는 사람하고 김경수 의원하고 사이가 멀어진 것. 그게 이제 올해 1월 달부터라는 것이거든요. 1월 달에 이제 왜냐면 자신이 추천한 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안 됐다는 걸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사카 총영사를 포함한 공관장 인사 결정된 게 2월 달입니다. 근데 1월 달에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네. 추천한 인사가 오사카 총영사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거를.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추천했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김경수 의원이 그렇게 청와대에다가 얘기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결론이 공식적으로 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월 달에 이미 그것이 아니다, 안 됐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반정부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김경수 의원이 얘기해서 백원의 민정비서관이 네. 이 당사자 고모 변호사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때가 3월 달입니다. 근데 이미 총영사로 되지 않기로, 내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네. 3월 달에 다시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분도 왜 그랬느냐. 뭔가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에게 도대체 이렇게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 그런 것들 약점을 잡힌 게 아니냐 하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현재로서는. 그래도 큰 틀 보면 자 추천해달라고 해서 이 사람이 좀 도움도 좋고 해서 추천했더니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만나보고 이른바 검증해보고 이런 이유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검증 라인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네. 봐요. 더군다나 야당에서는 뭐 대가성, 인사청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상적인 절차, 그러니까 인사
우리 열린 인사 추천이라고 지금 현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인사수석한테 인사 추천을 해요. 인사 추천을 해보는데 이 사람이 대학도 괜찮고 뭐 변호사고 뭐 일본과 관련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서 사람이 괜찮으면 오사카 총영사에 한번 임명할 수도 있다 하면 만날 수는 있겠죠. 만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수순이 아니고 댓글과 관련된 드루킹에 지금 개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김경수 의원의 얘기는 굉장히 압박을 받아서 민정비서관인 백원우 비서관한테 얘기를 해서 백원우 비서관이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경수 의원이 얼마나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까지 겪으면서까지 왜 오사카 부탁한 그러니까 드루킹의 지인을 좀 만났을까? 그러면 상당히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1차 기자회견하고 2차 기자회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순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도 처음 만나서부터 그러니까 서로 결별하고 안 좋아지고 오사카 뭐 총영사관 뭐 인터뷰하고 이제 그런 내용까지 좀 시간적 순서로 해서 논리적으로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국민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그 언론에서 그냥 주먹구구시로 나오고 또 드루킹과 관련해서도 뭐 언제 뭐 대선 때도 어떤 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섞이다 보니까 굉장히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시점부터 솔직하게 다 내놓으면 그 부분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뭐 출판사 누름나무에도 찾아가고 의원회관도 한 두세 번 찾아왔고 만났고 이런 것들이 다 섞이다 보니까 의혹은 이때 해소는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질문을 한 두세 개 정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요한 건 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김경수 의원이 뭔가 최소한의 예우를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청탁에 대해서. 네. 그죠? 그렇다면 뭔가 도움을 받았던 것이고 그 도움은 아마도 대선 때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대선에 자발적으로 도움을 받은 건지 아니면 정말 민주당의 인사 한 명이 김경수 의원이든 누구든 개입을 했다면 이건 뭐 민주당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몇 가지 의문 가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드루킹 사무실은 파주에 있는 말씀하신 그 출판 사무실인데 책은 한 번도 낸 적이 없고요. 여기는 월세 500만 원씩 받았다고 내놓은 곳이라는데 이런 돈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냈답니까? 글쎄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의문인데요. 현재 뭐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파워블로거고 또 그 사람의 강의를 들으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강의료를 받고 뭐 온라인 강의니까 뭐 2만 원씩 받더라도 뭐 만약에 수천 명이 들었다 그러면 상당한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회원들에게 물품도 많이 팔았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물품을 온라인 거래를 해가지고 팔았는데 그것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전체 임대료 뭐 여러 가지 활동비 다 포함하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비싼 프로그램이라는 것이거든요. 일정한 댓글을 반복적으로 아이들이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댓글 조작을 하는데 쓰인 것인데 그런 프로그램도 뭐 비싼 것은 수억까지 가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돈이 과연 그런 강의와 뭐 온라인 물품 판매로 충당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것이 또 본인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을 본인 돈을 냈다면 하는 것도 규명이 돼야 할 부분인 거죠. 자발적으로 했는지 뭔가 누군가 의뢰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매크로 프로그램 돌리기 위해서 사용한 네이버 아이디가 614개라고 하는데 이것도 불법인 거죠? 그렇죠. 614개를 이제 인터넷 카페에서 이걸 가져왔는지 그건 잘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이디를 하나 공감을 달려고 하면 아이디 하나당 공감 하나밖에 못 달거든요. 근데 614개를 했다는 것은 이런 아이디가 우리가 대포 통장 있듯이 대포 아이디일 가능성도 커요. 그러면 가짜로 만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휴대폰으로 인증을 하거든요. 그러면 휴대폰이 지금 170개가 발견됐는데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대포폰을 가지고 아이디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걸 매크로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속 아이디를 번갈아 가면서 댓글과 그다음에 이제 공감수를 이제 조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매크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동안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기계식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뭐 추천 누르고 이거 안 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네이버에서 보는 수많은 댓글 의견들도 누군가 조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당황스럽겠지만 지금 네이버가 그 광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인데
지금 뭐 이런 선거에 관한 댓글 말고도 이제 우리가 언더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언더마케터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뭐 기업이랄지 아니면 식당이랄지 이런 데도 다 댓글 공감을 조작을 해서 아니면 검색할 때 1순위 올리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상시가 많이 돼 있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거기에 맞는 방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러면 그걸 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또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대형 포털에서는 그 부분을 노력을 해야겠지만 네. 또 막을 수 없는 그러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네이버에서는 뭐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가능하다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포털 자체가 광고를 통해서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 조작, 가짜 뉴스를 막는데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대책이 빨리 나와야겠습니다. 끝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원래 오늘이었는데 내일 모레로 지금 출마 선언을 미뤄놨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지금 경남지사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출마대선 내일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7일 했다가 19일로 좀 네. 미뤘는데 모레죠, 모레. 예, 네. 내일도 아직은 모레입니까? 네. 예, 아직은 좀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어떤 사건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의 관계도 그렇고요. 현재로서는 조금 더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희대 노동일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